조용한 아침입니다. 햇살이 부엌 창가로 들어오고 테이블 위엔 치즈 한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따라 자꾸 깜빡하네.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사용하던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는 찾아 헤매기도 하고 안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내 안경 어디 있느냐고 묻던 기억, 그리고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곤 하던 순간들. 아, 벌써 내가 치매인가 하면서 우울해하던 일, 우리 모두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력 저하를 막고 치매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치즈 한 조각.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일본 연구진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8,000명을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치즈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약 24% 낮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도 소개되었고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도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치즈가 단순히 유제품이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장기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의 절반은 치즈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먹었죠. 3년이 지난 뒤 치즈를 먹은 그룹의 치매 발병률은 3.3%, 먹지 않은 그룹은 44%였습니다. 단지 한 조각의 차이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치즈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을까요? 첫째, 비타민 K2. 이 성분은 혈액 속 노폐물 축적을 줄이고 노화로 인한 혈관 석회화를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죠.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뇌졸중 등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치즈가 바로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하니 참으로 귀하고 나이가 든 우리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둘째, 유산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뇌로 전달되어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셋째, 펩타이드. 이 펩타이드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작은 조각인데요. 뇌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도와주고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뇌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춥니다. 치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위한 작은 영양소 덩어리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치즈를 꾸준히 먹은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어디 우리 같이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70대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자꾸 깜빡했는데 요즘은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돼요. 또 다른 60대 여성.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식사 후 치즈 한 조각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아침 피로가 줄고 잠도 깊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조각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혈류가 개선된 결과라고 하죠. 하지만 치즈를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매일이 아니라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하루 한 조각, 약 20g이면 충분합니다. 치즈 종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공치즈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에서도 참가자들 중 82.7%가 가공치즈를 섭취하였고, 흰 곰팡이 치즈를 섭취한 참가자들이 7.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염 제품을 고르세요. 또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살짝 구워서 드셔보세요. 사실 치즈는 서양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늘 먹어왔던 음식이라 별 문제가 없으나 동양인,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들은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치즈의 주성분인 유당, 락토제를 분해시키는 락타아제가 부족해서 치즈를 소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워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치즈가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치즈가 다 똑같이 소화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숙성 치즈는 신선 치즈와 달리 유당 함유량이 매우 낮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젖산균이 유당을 거의 분해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체다 치즈, 파르메산 치즈와 고다 치즈, 그리고 에멘탈 같은 치즈 말입니다. 반면 신선 치즈, 다시 말해 모차렐라, 라코다, 크림치즈와 같은 종류는 유당이 상대적으로 많아 소화가 어렵습니다. 치즈가 이렇게 몸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을 먹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즈 고유의 냄새 때문입니다. 사실 치즈에서는 그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화학물질 때문에 동양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냄새가 서양인들에게는 수천 년간 제조해왔고 또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 냄새에 익숙하고 심지어 향기롭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동양인들에게는 그 냄새를 마치 사람의 역겨운 채취나 발냄새와 비슷하다고 느낄 만큼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콩을 발효시켜 장을 담그기도 하고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를 아주 즐기고 있을 만큼 발효 음식에 익숙하거든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게 K푸드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부담스러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토마토, 사과,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과 함께 드셔보길 권합니다. 상큼하면서도 항산화 효과를 더해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햇살 아래 커피 한 잔과 치즈 한 조각,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를 맑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2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먹기. 이 가급적이면 천연 치즈가 좋겠으나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공 또는 숙성된 치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염 제품 선택하기. 3. 한 조각이면 충분. 과하지 않게.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냉장고 속 작은 치즈 한 조각. 그것이 당신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쉬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의 기억력을 살리는 의사들이 추천하는 60대 식습관 3가지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즈 이야기 혹은 건강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건강하고 더 빛나길 바랍니다.